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 발달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좀 그랬는데요. 좀 약간 말 잘 듣는 사람 있죠.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좀 도덕적인 사람인 것 같고, 뭐 조금 이렇게 말 안 듣고 또 소위 말해 사회에서 정해진 것 좀 잘 안 따르고 하는 건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도덕 발달 단계를 좀 살피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 혹은 이 공동체에 대한 기준, 또 그 기준에 대한 고민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도덕성 발달이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책글 학교를 운영을 하고 좀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책글 학교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본인의 삶의 철학을 고민하고 한번 세워가는 거고요. 본인의 기준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소명교육개발하는 이해영 실장입니다. 오늘은 심리 이론 중에서 로렌스 콜버그라는 분의 도덕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심리학 이론 중에서 그 도덕 발달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 인물로 로렌스 콜버그라는 사람을 들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도덕 발달을 6단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도덕 발달 6단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뉘는데요. 그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렌스 콜버그는 그 도덕 발달 단계를 크게 세 가지 수준, 또 각 수준별로 두 단계씩 해서 6단계의 도덕 발달 단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수준은, 첫 번째는 인습 이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인습 수준, 그리고 세 번째는 후 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이란 얘기이고요. 먼저 첫 번째 수준인 인습 이전 수준에서는요, 두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1단계가 복종 단계고요. 2단계가 이기심 혹은 개인주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대개 인습 이전 수준은 초등학교 이전 혹은 이제 뭐 유치원 요 단계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1단계 복종은 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들을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니까 하지 마, 소위 말해서 야단 맞기 싫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단계가 1단계 복종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2단계인 이기심 혹은 개인주의 단계는 요것은 조금 더 나이 들면 이제 내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받는 거죠. 뭐 단순하게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간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요 단계를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콜버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준, 인습 수준, 이전의 수준.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제 야단 맞기 싫거나 또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준은 이제 인습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두 단계로 나뉘는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3단계이겠죠. 3단계 수준은 수능 혹은 대인간 기대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단계 핵심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작용하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영어에서 뭐 굿보이, 뭐 굿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뭐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죠. 좋은 아이로 인정받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혹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3단계에 해당되는 수능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초등학교 저학년, 물론 이제 이 나이 시기는 꼭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 이렇다기보다도, 대개는 이제 관찰을 해보니
초등학교 저학년 요 시기에 나타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초등학교 전반에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3단계 수능 단계라면요. 4단계는 법과 질서 혹은 사회 시스템 도덕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 단순히 그냥 칭찬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런 규칙이나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켜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꼭 칭찬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이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어떤 시스템들을 이제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도덕적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4단계 법과 질서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이 4단계까지를 청소년기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 중고등학생들 정도까지는 이 4단계 형태로 도덕성 발달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콜버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큰 틀에서 인습 수준, 이게 뭔가 정해진 걸 따라가는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수준은 후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정해져 있는 걸 따라가는 어떤 형태로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좀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5단계, 6단계는 어른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기가 넘어가고 이제 어른들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5단계는 뭐냐면 인권 혹은 개인의 권리, 조금 어려운 말은 사회 계약 단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법과 질서, 원칙, 이런 어떤 규칙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 요런 거 지키는 게 소위 말해서 나한테는 어떤 유익이 될까? 또 나한테는 어떤 손해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단계가 5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 꼭 뭐 공동체성이 엄청 강하거나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것이 나한테도 사실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할 때 사실은 그게 허용이 된다면 상대방도 나를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하고 비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5단계 이제 인권 단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덕 발달 단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재밌는 건 이제 5단계까지는 되게 평범한 정도의 교육을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간 분들이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대개는 도덕 발달 단계를 이룬다고 하는데 마지막 6단계가 이제 보편적 인간 윤리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콜버그 얘기입니다. 이 6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6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윤리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규칙이고 나한테 손해가 가서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도덕적 행동을 하거나 비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공동체성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이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단계는 본인의 기준이 되게 뚜렷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콜버그의 도덕 발달 6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단계까지는 많이 가지 않더라. 근데 이제 콜버그는 이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1, 2단계는 그냥 뭐 혼나기 싫고 그냥 뭐 보상받으니까 하는 거고요. 3, 4단계는 규칙이니까 또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라면 5, 6단계에서는 여기 이제 어른의 단계로 넘어갈 때는 본인의 기준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 발달 단계에 구분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또 좀 나아가서 뭐 인류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고민과 소위 말하는 철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그 고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도덕 발달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를 좀 살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덕 발달 단계, 물론 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가 인간의 도덕을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분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사실은 인생 전환기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도덕 발달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거는 그 도덕이 발달되는 것이 어떤 외부의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나 공동체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가야 된다는. 근데 이제 이 기준만을 무조건 내가 내면화하는 것이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기준이 있겠죠. 물론 이제 본인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공동체의 어떤 그런 어떤 유익과 너무 동떨어지면 사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살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것의 조화 혹은 조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준을 우리가 익혀가는 거죠. 어릴 때 이런 익혀가면서 점점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어떤 나의 원칙들을 정립해가면서 이것들이 서로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인생 전환기에서 본인 어떤 나름의 도덕과 그런 어떤 원칙들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책글학교의 이런 내용들 또 그런 과정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글학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더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만이 뭐 목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적인 원칙도 있지만 본인 나름의 기준들도 세워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책과 글을 써나가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립하면서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율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지금보다 도덕적인 삶 혹은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실제적인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런 책글학교의 과정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도덕적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를 6단계를 보면서 시선이 많이 머물렸던 부분 중에 하나 3단계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그랬냐면 3단계가 좋은 뭐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단계인데 제가 이 단계에 많이 좀 머물러 있었던 걸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여기에 너무 많이 머물렀다 보니까 이후 4단계, 5단계, 심지어 6단계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 3단계에 좀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 뭐 결혼 생활을 하고 뭐 아내 뭐 이렇게 만나면서 좀 그런 지점에 문제가 생겼던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읽기도 하고요,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느껴가면서 이런 부분이 조율을 해나가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뭐 도덕적인 인간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글학교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니까요. 본인이 좀 어느 단계에 조금 더 이제 머물러 있으신지 또 좀 내가 좀 건강하게 성숙하게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성숙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이 책글학교를 통해서 좀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도덕 체계라고 하는 것들 그걸로 살기 좀 어려운 좀 더 건강하게 지내기 어려운 그런 시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 3단계 좀 착한 아이 뭐 이런 게 살고자 하는 그 도덕적인 단계에 좀 머물렀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깨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면서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는 사실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좀 더 사랑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제가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싸워야 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좀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싸우기도 하고 뭔가 제 기준을 뚜렷하게 가져가기도 하고 보호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제 모습 때문에
인생에서 좀 삐거덕거리는 일들을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는 기존에 있던 어떤 자신의 도덕 체계를 돌아보고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해야 되는, 또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도전과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